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에 이어서 14주차에도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강의할 대동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선희입니다. 이번 주차에도 서정 교수님께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는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2차 시에는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1차 시에는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실습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차시 학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2단계로 응급의료 체계에 신고를 합니다. 즉 119에 신고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하는 단계죠. 3단계로 호흡 확인을 하고 만약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임이 확인이 되면 4단계의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압박 30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5단계로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 2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박 30번, 인공호흡 2회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다가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게 되면 6단계로 자동 제세동기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심폐소생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가 되겠고요. 압박 깊이는 최소 가슴 깊이의 5cm가 눌러지도록 깊게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하고 나서는 가슴을 충분히 이완을 시켜야지만 혈액이 가슴, 즉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압박하는 시간과 이완하는 시간을 같게 하여 충분한 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 압박 중단 시간이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초 동안에 환자에게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이것을 2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숨을 불어넣을 때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즉 압박 30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공호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해서 과한기를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과 소아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따른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인과 소아 영아의 심폐소생술 차이를 구분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아 영아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인공호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인과 소아 영아의 심폐소생술 차이,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심폐소생술에서의 나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와 성인의 심정지 원인은 차이가 있고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에서 내리는 나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먼저 신생아는 출산된 때부터 4주까지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주 이후부터 만 1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를 소아
라고 하고 만 8세부터는 성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만약 소아의 체구가 커서 성인과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조자의 판단에 따라서 성인 또는 소아 심폐소생술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성인과 소아 영아의 심폐소생술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과 관련된 심정지가 많다라고 했을 때 영아, 소아는 이러한 기저질환에 관련돼서 심정지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예기치 못한 사고, 즉 급성 기도폐쇄라든지 외상,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의 비심장성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세동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제세동보다는 심정지 예방의 중요성이 더 강조하게 됩니다. 1세가 넘은 소아의 가장 흔한 심정지 원인은 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에서의 급성 심정지와는 달리 소아 심정지의 상당 부분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아와 소아에서의 심정지는 심장 문제가 아닌 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 소생술에서는 인공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기존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할 수 없거나 이러한 인공호흡을 꺼릴 때에는 일단 가슴 압박 소생술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 되면 인공호흡을 병행해야 됩니다. 소아 심폐소생술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열고 적절하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턱 밀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열지 못한다면 외상과 상관없이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아 영아의 가슴 압박 방법 및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가슴 압박의 속도는요, 성인과 동일하게 분당 100에서 120회가 되고요.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흉곽 전후 지름, 즉 가슴 두께의 3분의 1 깊이가 되도록 깊게 압박을 하는데요. 이 경우 영아는 약 4cm가 되겠고요. 소아는 약 5cm 깊이가 되겠습니다. 성인은 최소 5cm 깊이였죠. 자, 이렇게 가슴 압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이 눕혀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성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압박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 손 또는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압박 위치는 성인과 동일하게 흉골 아래 2분의 1 부분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검상돌기와 갈비뼈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하는 거는 소아의 체구에 상관 있겠죠. 체구가 작으면 한 손으로, 그리고 체구가 크다라면 두 손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손가락으로 양쪽 젖꼭지 이렇게 연결선의 바로 아랫부분과 흉골과 만나는 그 부위를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검상돌기와 갈비뼈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압박을 한 후에는 가슴이 정상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아와 영아의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의식 확인을 하게 됩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얘야 괜찮니? 괜찮니와 같이 소리치거나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영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영아는 목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어깨를 두드리기가 힘들어서 발바닥을 이렇게 가볍게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아가야 괜찮니?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때 아이의 움직임이나 눈 깜빡임, 그리고 대답 등으로 아이의 반응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정지 상황이라고 하면 무반응이 나타나겠죠. 만약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아와 영아의 의식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괜찮니? 괜찮니? 아기야, 괜찮니? 괜찮니? 두 번째 단계는 응급의료 체계에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경우도 성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을 확인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제세 동기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지목해서 부탁을 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2분간 시행한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합니다. 즉, 쓰러진 것을 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 심정지가 나타난지 모르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언제 정지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먼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을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즉, 119 신고와 함께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오도록 주변 사람에게 요청을 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2단계 응급의료 체계에 신고하는 단계를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세 번째 단계로 호흡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호흡 유무 및 비정상 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요. 만약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있더라도 비정상적인 호흡, 즉 심정지 호흡이라고 판단이 되면 심정지가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반응이 없거나 정상 호흡을 보이는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회복 자세를 취해서 입안의 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흡 확인하는 단계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슴 압박 단계입니다. 가슴 압박 방법이 소아와 영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요,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슴뼈, 즉 흉골 아래쪽에 2분의 1에 깍지 낀 두 손이나 한 손의 손꿈치를 댑니다. 그리고 양팔에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화나 가슴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인 약 5cm 정도 눌리도록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즉, 소아의 체구가 작으면 한 손으로 압박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영아의 가슴 압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아의 압박의 위치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 바로 아랫부분 가슴뼈 흉골을 두 손가락으로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가슴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인 4cm가 눌리도록 강하게 압박합니다. 아기의 체구가 작기 때문에 두 손가락으로 압박하는 것이 쉽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두 손가락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자, 가슴 압박을 할 때는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29, 30까지 소리를 내어서 숫자를 세면서 1분에 100에서 120배 속도로 빠르게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매번 가슴 압박 직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주의를 해서 압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아와 영아의 가슴 압박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다섯 번째 단계는 인공호흡 단계입니다. 자, 이때 소아 같은 경우에는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개방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영아의 경우에는요, 소아나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목이 짧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젖히는 각도가 크게 되면 오히려 더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젖히는 각도를 작게 해서 중립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쪽 손에 엄지와 검지로 환아의 코를 막고 입을 크게 벌려서 환아의 입에 완전히 밀착된 뒤에 보통 호흡으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데요. 이때 숨을 불어넣을 때 환아의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 방법도 성인과 마찬가지죠. 단 절대로 과도하게 불어넣지 않습니다. 영아의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입과 코를 한꺼번에 덮고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입과 코를 한꺼번에 막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 대 입 인공호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후 하고 숨을 불어넣은 후에 즉시 입을 떼고 코를 막은 손가락을 놓아서 숨을 내쉬게 합니다. 이 경우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1인 구조자의 경우고요. 2인 구조자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이러한 비율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2명의 구조자가 있을 경우에 가슴 압박 15번, 인공호흡 2번의 비율로 시행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인공호흡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소아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호흡 문제로 인한 심정지의 원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의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소아와 영아의 인공호흡을 진행을 해보고요. 연이어서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2번의 인공호흡을 연달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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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회복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만약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던 중에 환아가 회복이 되어서 소리를 낸다거나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호흡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환아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회복 자세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환아의 반응 그리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게 되면 심정지가 재발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진행을 하다가 제세동기가 도착하게 되면 6번째 단계로 제세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소아 기본 소생술에 대해서 첫 번째 현장 안전 확인하는 단계부터 제세동기 사용 단계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안전을 확인합니다. 현장이 안전할 경우에 다음 단계인 환자 반응 확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환자 반응을 확인하게 되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얘야 괜찮니? 라고 반응을 확인하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아가야 괜찮니? 라고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즉 12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하는 단계이죠. 이때 구급 상황 시의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호흡을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정상 호흡이 있다라고 하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과 같은 비정상 호흡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소아와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다거나 인공호흡을 꺼리게 되면 가슴 압박만 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압박의 깊이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약 5cm 정도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 영아는 약 4cm 깊이로 분당 속도는 100에서 120배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압박과 인공호흡 30대 2의 비율로 시행을 하고 있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 즉 AED가 도착하게 되면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음성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기의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고 리듬 분석 전까지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심장 충격 리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격이 필요한 리듬이라고 하면 심장 충격 1회를 진행해주고 만약에 심장 충격이 불필요한 리듬이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2분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순서대로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야 괜찮니? 괜찮니?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후, 후. 아가이 괜찮니? 아가이 괜찮니?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 가져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후, 후.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진 않지만 맨 첫 단계인 반응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그런 다음 심정지 호흡인지 무호흡인지를 확인을 한 후에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하고 기도 유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맥박 촉지인데요. 맥박 촉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에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목동맥 즉 경동맥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소아도 마찬가지로 경동맥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영아는 목이 짧기 때문에 경동맥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팔 동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박 속도는 성인, 소아, 영아가 다 동일합니다. 즉 분당 100에서 120회 속대로 압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압박 깊이가 조금 다르죠. 성인은
최소 5cm 가슴이 눌리도록 압박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소아는 약 5cm, 그리고 영아는 4cm 깊이로 압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박 방법을 살펴보시면 성인은 두 손을 보갠 후에 손꿈치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 소아는 소아의 체구에 따라서 두 손 또는 한 손으로 이용을 해서 압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아가 조금 달랐죠. 두 손가락으로 압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2인 구조자의 경우에는요, 양손 감싼 두 엄지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박과 이완에서 완전한 압박과 완전한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서 가슴 압박이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가슴 압박 중단의 최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 유지 방법은 머리 젖히고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해주시는데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목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목을 과하게 젖힐 시에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때 인공호흡은 30번 압박 후에 2회 호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아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2인 구조자의 경우에 압박 대 호흡 비율이 조금 달라졌죠. 즉 15대 2 비율로 압박과 호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슴 압박 없이 인공호흡만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성인은 분당 10회에 한 번씩 해주거나 아니면 매 6초마다 1회 호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아와 영아 같은 경우에는요, 호흡의 비율이 더 많아집니다. 즉, 분당 20에서 30회의 호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박과 호흡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인은 1인 구조자나 2인 구조자에 상관없이 30대 2의 비율로 해주시면 되고, 소아와 영아 같은 경우에는 1인 구조자의 경우에 30대 2 비율로, 그리고 2인 구조자의 경우에는 15대 2의 비율로 압박 대 호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 기도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 10회마다 한 번씩 환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요, 성인과 소아 같은 경우에는요, 하임리법을 해주고, 만약에 이때 의식이 소실되거나 하면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요, 등 두드리기, 가슴 밀어내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영아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세동 방법은 성인은 성인 패드를 이용해서 제세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요, 소아용 패드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주고, 만약에 소아용 패드가 없다라고 하면 성인용 패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 제세동기가 아니고 수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수동 제세동기가 없다라고 하면 소아용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 주시고, 소아용도 없다라고 하면 성인용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X 퀴즈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와 영아에서의 심정지는 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 시에 깊고 강하게 불어넣는다. 자,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X가 되겠죠. 깊고 강하게 불어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팽창을 유발을 해서 위 내용물의 역류나 흡인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깊고 강하게 불어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만 1세 미만의 아기가 있습니다. 구조자가 2명이 있을 때 이 아기에게 시행해야 되는 심폐소생술의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2이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1인 구조자의 경우에는 압박 대 호흡 비율이 30대 2였지만 2인 구조자가 되면 호흡을 조금 더 중시해서 15대 2의 비율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차시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세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세동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왜 제세동이 중요한지 살펴보고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면서 이 기본 소생술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